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3대 교역국이죠.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고 또 간밤엔 또 관세 유예 소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에서는 딥시크 지금 미국 국내 증시 쪽 쇼크가 AI 관련 산업 그리고 주식 시장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관세든 AI든 딥시크든 중국 관련한 소식들 요즘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이분의 또 시각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수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언젠가는 닥칠 것 같던 이 이제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멕시코, 캐나다부터 일단 때리기 시작했고 중국은 10% 추가 관세란 얘기는 기존에 얼마였길래 10% 추가입니까? 25%. 25%였는데 거기다 추가로 10%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의 10%는 결정된 겁니까, 소장님? 결정된 거로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쇼킹하다 생각하지만 이건 이제 쇼맨식 강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쇼다. 그래서 이거는 60% 때리는 것이 진짜 관세인데 이번에 10%밖에 안 때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협상의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마찬가지지만 그냥 60% 때리고 끝내버리면 될 건데 이게 중국은 가만 내버려두고 옆에 있는 나라를 때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방금 뉴스에도 나오셨지만 이것도 하루 만에 취소했어요. 유예시켰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 거래의 기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바로 60%안 때리고 10% 때렸다는 것은 협상의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 중국은 지금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맞아본 매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국은 맞아본 매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4년 전에 25%를 이미 맞아봤고 그래서 2025년에 중국 경제 정책이나 계획을 세우는데 이걸 감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 성장 목표를 잡아 놓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는 이제 수출 감소를 완충할 수 있는 이제 내수 쪽에서 이것을 이게 완충한다. 그래서 내수 올인 전략을 중국은 12월 달에 이미 표방을 했고 아마 금년에 재정, 금융, 조세 모든 분야에서 아마 그 수출 감소에 대비한 이제 내수 확대 여기에 올인하는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미 사실 이제 지금 트럼프 이기 전부터도 미국 쪽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중국 수출 규제가 계속해서 있었고 이게 이제 트럼프 이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된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내세우고 있는 게 갈륨, 게름 아니면 히토류 이런 쪽 광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수출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도 어제 히토류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나타났던 것 같고.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지금 미중 간의 좀 무역 전쟁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는 양상이거든요. 미국은 관세 전쟁, 무역 전쟁으로 공격을 하는데 중국의 방어는 이건 자원 전쟁입니다. 예, 자원 전쟁. 그래서 이제 방금 시작하신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경우가 반도체 반드시 제조 공정에 필요한 이제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이게 필요하고 특히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용 반도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쇼크라고 할 수 있는 게 전체적인 히토류를 다 금수한다는 게 아니라 선별적인 품목만 예를 들어서 연구 자석 그래서 전기차 만들려면 자석이 필요한데 이 연구 자석이나 또 우리 배터리 만드는 데 필요한 흑연의 90% 이상을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개만 콕 찔러 가지고 이제 제재를 들어가면 전 세계 이제 자동차, IT 이쪽이 배터리 이쪽이 깜짝 놀라는 시각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은 그 자원 전쟁을 갖고서 이제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 60% 때리고 끝내버리면 될 건데 왜 안 하냐는 것은 중국의 반격에 대한 이 충격을 감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이건 우리가 애초에 소장님께 보내드린 질문지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고 또 그걸 갖다가 애매하게 2월 4일부터 발효한다 했다가 결국 마침내 양국 정상과
통화를 통해서 또 뭐 이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는 이런 식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보면 그거거든요. 국경 쪽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펜타닐을 갖다 자꾸 얘기합니다.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제가 기억하기로 트럼프 1기 때도 펜타닐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게 없거든요. 요 펜타닐 문제는 우리 소장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뭐 네. 그것은요, 회사도 사장님 관심사가 뭐냐가 중요한데, 네. 바이든 때는 국경 문제나 펜타닐 문제에 신경 안 쓴 거고, 예. 지금 이제 트럼프는 그걸 갖고서 이제 민심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잡는 그 수단으로 지금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그것에 이제 뭐 원산지가 중국이고 우회지가 이제 멕시코기 때문에 제재를 들어간 것인데, 지금 그것은 뭐 정말 대세 영향을 주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중국을 어떻게 보면 강하게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나 핑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역 흑자, 두 번째가 말씀하신 그런 이제 펜타닐 같은 그 마약의 우회 수출. 이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국민들의 그 동의를 받기 쉬운 이제 좋은 주제죠. 그래서 뭐 그렇게 들어간 건데, 결국은 펜타닐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뭐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드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핑계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강한 제재를 하기 전 단계로 뭐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준다는 것처럼 중국을 본격적으로 때리기 전에 이 주변에 있는 이제 닭 두 마리가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 단순히 어떤 관세로 대중 무역 수지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이제 펜타닐과 불법 입국 이걸 갖다가 계속 문제 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 진정성을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바이든 정부 시절에 그 대도시에 그 좀비같이 그 꺽꺽거리는 게 전부 그 펜타닐 후유증인데요. 그걸 갖다가 바로 잡겠다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그걸 넘어서 미국 사회를 갖다가 좀 이 병 들어가는 미국 사회를 바로 잡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라고. 이제 그게 국민의 동의를 받은 거죠. 네. 그게 이제 절반의 동의를 받은 거고, 나머지 네. 절반도 그게 동의하냐? 그건 사실은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펜타닐 이슈들은 뭐 사회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이제 휘발성도 강하고 또 쉽게 동의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중국하고의 전쟁에서 이게 뭐 기술적인 또는 이제 제조력이나 이런 것하고는 사실은 상관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걸 제재하기 위한 어떤 핑계 수단으로서는 뭐 굉장히 좋은 테마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앞서서 이제 중국은 자원 전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 뭐 멕시코 관세 부과 이후에 지금 사실 그 두 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서면서 좀 접점을 찾아서 지금 한 달 정도 유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WTO 제소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WTO 제소라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쇼입니다. 쇼죠. 네. 그래서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결국은 미국에 큰 샥을 주려면 자본시장에 샥을 주는 게 중요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무역 갖고 얘기를 하지만 주가가 대폭락하면 어떡할래? 거기에 지금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인질이 두 명이 있어요. 네. TA. 1번이 테슬라, 2번이 애플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트럼프의 뭐 지금 퍼스트 버디라고 하고 있는 이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상하이 린강에 지어놨어요. 네. 그래서 생산 캐파의 40%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미국이 60% 때렸다고 그럴 때 테슬라 공장 6개월 동안 영업 정지시키겠다. 네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될래? 그리고 애플은 뭐 그 사이에 공장을 인도로 옮긴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공장은 옮길 수가 있어도 핸드폰을 만들 수 있는 공급망, 네. 서플라이 체인은 못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게 스마트폰의 95% 이상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 공장 6개월 똑같이 이제 영업 정지 시킨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스닥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 두 TA의 인질이 지금 잡혔기 때문에 네. 사실은 미국도 한꺼번에 60% 때리고 중국을 전공법으로 공격하면 되지. 왜 변두리에 약한 이제 나라들을 때려가면서 위협을 하냐는 것은 협상하고 싶다는 거고, 중국으로서는 이제 협상을 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이제 타협점이 뭐냐, 네. 이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또 이제 전화를 하든지 해서 협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24시간 내에 만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예.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2천억 불어치 더 사라.
그걸 억셉트하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60% 관세를 안 때리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얻을 것 얻었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관세라는 것은 자국 산업 보호인데 미국의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전부 해외로 가고 없어요. 네. 근데 거기다 60% 때린다고 그래서 누가 공장 짓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중국이 만약에 보복 관세를 때리지 않는 것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한국이나 지금 대만이 이제 한 것처럼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뭐 미국이 제일 큰 걱정이 트럼프가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돈 쓰면 재정 적자 크게 날 건데 그러면 재정 적자 누가 메울래? 거기에 미국 국채를 사실 최근 3년 동안 중국이 계속 팔았는데 국채를 다시 사라.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한 세 가지 조건들이 그 중국과 미국의 물밑 협상에 굉장히 중요한 이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보니까 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뭐 알리라든지 테무가 좀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이전에는 그 $800 미만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개인들의 정말 소액 면세품에 대해서도 부과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트럼프 때 뭐 당연히 이제 부가 철새버릴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은 뭐 핀도도 주가가 이미 얘기를 해줬어, 폭락을 했죠. 그러고 이제 문제는 $800에 면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한 20% 가격이 더 올라가도 싸다는 거예요. 아, 원래 관세가 그렇죠. 부과돼도.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게 그 가입자를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초저가 제품이 아닌 이제 브랜드 제품을 그 플랫폼에 올리면 어떡할 거냐. 이제 그게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미 플랫폼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은 아마도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다시 틱톡처럼 예. 매각 명령을 내려야 될 가능성도 있죠. 아, 예. 소장님, 이 부분도 한번 소장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요 딥시크 충격요. 지금 중국이 AI 관련해서 어디까지 와 있다고 진단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야죠. 뭐 여의도에 있는 퀀트 펀드 하나가 예. 그것도 퀀트 펀드의 자회사가 이게 오픈 AI하고 맞먹는 이제 AI 모델을 만들었다. 예. 뭐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예. 뭐 여의도 퀀트 펀드가 한두 개냐. 아하. 그런 정도로 봐야 되고, 지금 뭐 딥시크는 이미 2023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월 20일에 그 벤치마크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고, 네. 지금 중국의 딥시크 수준 이상의 대형 언어 모델이 14개인가 있습니다. 딥시크 이상의.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게 딥시크가 이번에 각인을 받은 거고, 지금 뭐 객관적인 실력으로 보면 미국이 평가한 거 보면 중국이 미국이 한 65% 정도 수준. 그래서 그 정도에 이미 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예. 앞으로 뭐 딥시크의 시장이 어떨 거냐 해서 여러 가지 분석했지만, 제가 볼 때는 자본력의 GPU를 누가 먼저 끌어모아서 이제 그 모델을 만드냐는 그룹, 소위 말하는 미국식의 주도하고, 예. 그것이 잘 안 되는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소위 말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뒤진, 두 단계 뒤진 칩을 갖고서도 같은 성능을 내는 소위 말하는 효율성의 경쟁 두 개가 아마 나타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이제 우리한테 관심은 그러면 반도체 수요 주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것의 핵심은요, 뭐 전기기관 발명됐다고 해서 석탄이 줄지 않았습니다. 석탄 소비가요. 그래서 이게 낮은 그 에너지 소비를 갖고서 이게 기계를 만들게 되면 다른 수요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아마 그 엔비디아 칩에 대한 가수요, 네. 또 중국에 대한 아마 H20까지 이번에 완전히 스톱을 시킬 건데,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만큼의 공급이 줄게 되면 나머지 지역의 공급이 늘게 되죠. 예. 그러면 엔비디아의 그 폭등하던 가격의 네. 중지 하락, 그래서 이게 생기게 되면은 엔비디아 수익이 줄어들죠. 그만큼 주가는 충격을 받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오히려 저가 모델의 확산이 지금 뭐 최근 4일 동안에 지금 오픈 AI는 뭐 그렇게 하지만 딥시크를 그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네네. 모방한 AI 모델이 2,700개가 지금 등장을 예. 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칩들이 예. 이제 아마 고성능 모델에 필요한 수요보다는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이거는 칩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엔비디아의 주가 축격은 불가피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